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손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있느라고 이렇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기지개 한번 펼까요? 예. 지금 전국에 70개 센터에서 다 기지개 펴고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너무 좋은 날씨죠. 이런 날씨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진행되는 걸 쭉 봤는데요. 환영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김치병 대표님의 이 회사 소개, 그다음에 제품 소개를 쭉 들어봤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4년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은 이런 자리에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 전자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마케팅 중에서 주로 유통 쪽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쪽 일을 하고 그 회사를 다닐 때 좀 잘 나갔어요. 그래서 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어요. 고가도 좋았고. 근데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집에 돌아오니까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내서 올려주고 또 그 다음에 되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나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월급 받아서 부자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전공이 이제 유통이니까 유통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도 없어서 은행 대출을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 사업을 했어요. 한 2, 3년 만에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도 하나 샀어요. 차도 사고 그 통장에 돈도 좀 있고 내 사업도 갖고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살림만 살던 와이프도 보더니 제가 돈 버는 게 너무 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돈 벌랑 가보겠대요. 집에서 살림만 살던 중년의 여성이 어느 날 돈 벌러 사회에 나가면 돈 벌 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럼 어디 가요? 예, 보험회사 가죠, 그죠? 시험 치고 물건 사는 데가 보험회사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물건을 팔러 다니더라고요.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우리 와이프하고 알아요? 예, 자기 자신한테 열심히 팔고 가족들한테 팔고 한 2년 정도 팔더니 자기는 보험을 잘 할 수는 있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둔대요. 그때 이제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한 2년 정도 버틴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올 찰나에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화장품 장사를 한다고 막 설명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예요? 다단계. 맞아요. 그러니까 물든 애도 뚝 그친다는 그 다단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째려보니까요, 저에게 다단계에서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잖아, 원래 네트가 있잖아, 나쁜 게 아니고 있잖아, 그 설명해요. 제가 누구예요? 유통 쪽만 20년 한 전문가입니다. 다단계 너무나 잘 알죠. 네트워크 마케팅 좋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유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유통 다 아시죠? 유통 알아요? 뭐예요? 또 사고 파는 거지 뭐. 맞아요,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통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리면요,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유통이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단계가 다 유통입니다. 근데 유통에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많이 들어가냐, 좀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그 옷은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의 유통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보통 한 10만 원 주고 사셨죠? 그럼 얼마짜리요? 만 원. 예, 거의 한 5천 원. 어제 기분이 살짝 나쁘시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르던 그 화장품은 보통 유통비용이 30배쯤 들어갔습니다. 10만 원짜리 사서 발랐어요. 원가 얼마? 3,000원. 예. 여기 아이샤도우 이쁘게 하신 분 있네요. 그 아이샤도우 비싼 거죠? 예. 그거 원가 100원입니다. 자,
유통이라는 게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유통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 비용을 우리가 광고회사나 유통업자에게 주지 말고 어때요? 우리가 직접 써보고 대신 알리자. 그럼 유통비용을 낮출 수 있죠. 광고비 낮출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 마케팅 맞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온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알아보러 이렇게 많은 분 오늘 오셨잖아, 그죠? 가능하면 다단계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럼 그 다단계 회사들이 나빠서 하지 마라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단계 하자고 제게 많이 오면요, 제가 열심히 들어줍니다. 대신에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사를 선택했을 때 네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럼 대부분 친구들이 안 하고 갑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절로 이거 다단계 갖고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한다길래 해보라 그랬습니다. 왜 해보라 그랬냐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다단계 하면 깨먹을 거 뻔하니까 한 1,000만 원 깨먹고 이제 머리 팍 숙이고 놀으면 집에서 살림만 잘 살아 이렇게 딱 얘기하려고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대리석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통이에요, 그죠? 무역에서 유통하는. 한 1년쯤 하고 있는데 계속 화장품 장사하는 거예요.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불러서 물어봤어요. 자기야, 그 화장품 장사하고 잘 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기 힘들까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나 한 달 300 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을 보여줘요. 근데 보니까 진짜 3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땠겠어요? 예,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여기도 다 전문가들 계시는데 자기 분야에서 유통 쪽이면 제가 전문가인데 다단계에서 동네 아줌마가 300번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와이프가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야 뭐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조용히 가서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야죠, 조용히. 그래서 제가 애텀이라고 어디다 쳐요? 예, 인터넷에다 애텀이 쳤더니 애텀이 주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3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이론상 좋은 다단계가 왜 하면 돈이 안 되느냐?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거에 돈 번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번 사람보다 몇십 배나 많은 피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다 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유통회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판매하는 제품이 중요해요. 잘 팔아야 돼요. 그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품 좋은 게 잘 팔릴까요? 좀 안 좋은 게 잘 팔릴까요? 좋은 게 잘 팔리죠. 그럼 저기 청담동에 있는 그 갤러리아 명품관에 있는 제품이 좋아요? 저기 마트에 있는 제품이 좋아요? 명품관에 있는 제품 당연히 좋죠. 그럼 그 명품관에서 매출이 많아요? 저기 이마트 매출이 많아요? 이마트 맞아요. 그래서 이마트에 있는 제품이 명품관에 있는 제품보다 더 좋죠? 아니 왜 이러세요? 또 좋은 게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뭘 빠져먹었냐면요, 제품력이라는 걸 빼뜨린 거예요. 제품력은요, 이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품질만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격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어렵냐 하면 이 품질 대비 가격이 다른 유통과 좀 달라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소 도구가 있는데 한 5,000원 정도예요. 마트에 갔더니 4,900원에 팔고 있어요. 내가 하나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롯데마트에 갔어요. 이 마트에서 4,900원 샀는데 롯데마트 가보니까 경쟁사잖아, 그죠? 거기 갔더니 4,600원에 팔고 있어요. 300원이나 내가 비싸게 샀어. 그럼 이 마트에 가서 항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에이, 다음에 롯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단계 하는 친구가 왔어요. 야, 그거 있잖아 4,600원짜리인데 근데 그거 있잖아 우리 회사에는 4,100원에 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창 사잖아요. 그 하나 샀어요.
야, 역시 다단계에서도 싸게 파는구나. 그렇게 하나 사서 이제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알렸어요. 그래서 4,100원에 팔았더니 어느 날 내가 판매한 그 친구가요, 이마트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마트가 폭탄 세일한 거예요. 그 똑같은 제품을 3,8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소개해 줬는데 그 친구가 마트에 갔다가 딱 보니까 3,800원, 자기 4,100원 샀어요. 그냥 넘어가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니네 회사 제품 비싸더라. 여기 3,800원이다. 한마디 딱 하는 순간 대부분의 소비자의 입은 콱 막혀버립니다.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단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품 갖고 해야 되느냐? 품질은 명품 수준, 그걸 절대 품질이라고 그래요.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절대 가격. 이 절대 가격이 뭐냐면 절대로 이 가격 이하는 안 나온다, 이런 가격이에요. 그런 가격으로 물건을 줘야만 보통 소비자들이 다 전달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통 경력 20여 년 동안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제게 주는 그런 회사는 없더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래서 수많은 그 다단계 네트 회사들 다 가봤더니 품질은 좋은데 제품 경쟁력이 그리 좋지 않더라. 비싸더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한 3, 40년 전에는 말 잘하면 뭐라 그랬어요? 공산당이라 그랬어요. 진짜. 그죠? 예. 그러니 말 막 잘하면 공산당이라 그랬어요. 너 말 잘하는 공산당이다. 요즘은 말 잘하면 뭐예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왜? 비싼 제품을 비싼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제품들은 제품력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제품력 갖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다단계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가격을 조사해 보는데 앞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수도 없이 얘기했죠. 1시간 동안. 그죠? 그걸 조사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 2,900원이라는 거예요. 2,900원. 그래서요, 제가 한번 빼봤어요. 2,900원을 애터미가 받으면 그럼 애터미가 2,900원 받아서 다 가지느냐? 그렇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약 35% 정도의 수당을 소비자에게 리턴을 해줍니다.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럼 2,900원 치약에 35%를 빼봤어요.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1,880원이 나옵니다.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 특허까지 받은 이 치약의 가격이 1,880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장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만들기도 어렵다. 근데 저기는요, 물류비, 카드 수수료, 직원 인건비, 회사 임차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회장님도 조금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된다. 칫솔 마찬가지다. 2012년도에 장영실상을 받은 애터미 에센스 가격이 4개 사면 6만 원, 한 개 얼마요? 15,000원. 35% 돌려주면 얼마인지 아세요? 9,500원. 그러면 그 9,500원 깎고 카드 수수료 내고 물류비 내고 직원들 인건비 줘야 도대체 그러면 콜마에서는 얼마에 우리가 사가와야 될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준다는 거예요. 무슨 가격? 진짜 절대 가격에 제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통 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격표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머릿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건 공장도 가격. 야, 저 공장도 가격이야. 아, 저건 유통업자들이 받는 도매 가격, 소매 가격 이런 게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병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 달에 2,500에서 3,000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수당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럼 꽤 괜찮게 사는 거잖아, 그죠? 근데 백화점에 가갖고 물건을 못 삽니다. 직업병이에요. 이게 넥타이가 있는데 넥타이 백화점 갔더니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눈에는 얼마로 보여요? 10,000원. 그래서 떨려서 못 산다니까요. 이 직업병이에요. 아직도 저 넥타이를 사려 저기 할인점들 있잖아요. 거기 뭐 아울렛 이런 데를 막 전전하는 이런 아직 병을 다 못 고쳤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저게 무슨 가격인데 금방 하는데 애터미는 전 제품이 공장도 가격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미끼 상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제품을 다 조사했는데 다 미끼야. 아니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건 바로 제가 20년 동안 찾아다니는 파랑새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야,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하던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애터미 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딱 알고는 이건 또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 의심하는 남자 사장님 지금 많이 보이세요, 그죠? 그렇죠. 그런 정도는 의심을 기본 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꼼수가 있을 거다. 두 번째, 제품이 그렇다면 내가 경영진을 만나봐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이 제품을 나에게 계속 이 가격에 줄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을 갖고 있냐, 이걸 제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자, 그분이 너무 착하셔서 정말 내게 계속 절대 가격으로 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경영 능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다른 회사에서 더 싼 제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경영진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또 나름 해봤죠. 조사를 해보니까 애텀이라는 회사는 박한길 회장님이 대주주이시고 그리고 CEO고 대표이사고 경영진이시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볼 필요가 없겠다, 박한길 회장님만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장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면 그분이 강의를 쫙 다 하신대요. 그래, 그럼 제가 가봐야 되겠다. 그때는 속리산 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에 가서 석세스 아카데미 이 현장에 가서 이제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첫 시간이 딱 올라오신데 회장님이 바로 회사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쭉 하시는데 제품이 얼마나 좋고 뭐 또 이게 제품 설명도 하고 회사 설명도 하세요. 그런데 뭐 사업 설명 뻔하잖아요. 여러분 사업 설명이 뭐예요? 내 제품이 왜 비싼지 설명하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죠? 우리 보통 그 화장품 방판하러 오는 언니가 옆에 오면 뭐라 그래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죠, 그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무슨 말이에요? 왜 비싼지 설명하는 거예요. 왜 비싼지 설명했는데 카드가 안 나오면 그 다음 뭐 내놔요? 샘플 주잖아, 샘플. 샘플을 내놓는데 그래도 카드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눕혀놓고 마사지 한번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뭐예요? 사업 설명이,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왜 비싼지 설명하는 거예요. 방판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와서 박한길 회장님 강의 듣고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한참 제품이 좋은 걸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 화장품이, 그때도 이거였습니다. 이거 들고 이 화장품이 주스값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듣는데 저는 전문가잖아요. 틀린 말 하기만 해봐라,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질문 공세를 펴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왔는데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니, 어떤 사업 설명에 가서 자기 회사 제품이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사업 설명회 많이 했는데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 설명회를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의 경영 능력을 이미 범상치 않다, 저분은 나에게 계속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확신했어요. 왜 싼지 이해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도덕성입니다. 이거예요. 절대 가격을 지키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판단하니까요, 전 더 이상 볼 게 없다, 자 끝났다, 이런 제품을 갖고 이런 경영진하고 사업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처음에 그 얘기를 이 사업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크라운 마스터가 되신 이덕우 크라운 마스터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할 때 제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니, 뻥을 쳐도 너무 세게 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직접 와서 여기까지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갖고 성공 못하면 내가 도대체 뭔 짓 하는 거야. 제가 그 날짜로 바로 제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접어버리고 애터미 하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세요. 의사, 변호사, 판사, 군인, 그런 자기 계속 해야죠.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다 애터미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유통업자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정관리사님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남자 사님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데 지금 가정관리사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어요? 소뚜껑 운전수, 뭐 부엌대기, 뭐 이렇게 불렀다가는 황혼이혼 당합니다.
자, 오늘 잘 외워놓으세요. 뭐라고요? 가정관리사님이에요. 이 가정관리사님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통닭집 개수입니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그 통닭집은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옆집과 뒷집과 경쟁합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서 통닭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 앞집 뒷집 망할 때까지 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헛일입니다. 두 집 망하고 나면 네 집 생깁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수가 대한민국이 3배나 많습니다. 즉 내가 경쟁력이 없는데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과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애텀이란 도구를 몰랐을 때는 그거라도 먹고 살았어야죠. 근데 이 애텀이란 도구를 알았는데도 계속 그걸 해야 된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순간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애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공평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다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혹시 제가 박태환 선수하고 수영으로 내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옆에 계신 분은 쳐다도 안 봐요. 그걸 지금 질문이야 묻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박태환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태환아, 저기 나랑 수영으로 내기할까? 그럼 당연히 하자 그러죠. 무조건 이길 거니까 지가. 그래서 제가 수영 장소는 내가 좀 정해도 되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지가 강에서 하나 바다에서 하나 풀에서 하나 이길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박태환 선수를 차에 태우고 동강에 가서 래프팅 코스에 갈 거예요. 물살이 엄청나게 빨라요. 거기 가서 레인을 정합니다. 1번 레인 박태환 뛰어들어서 위로 수영해, 2번 레인 손타기 뛰어들어서 밑으로 수영해. 누가 이겼어요? 예, 제가 이겼죠? 예,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신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은 올림픽 공식 수영장처럼 잔잔할까요? 경류가 흐를까요? 그겁니다. 엄청난 경류가 흐르는데 여러분들이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살을 거슬러서 계속 살아가시면 돈이 모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엄청난 경류가 흘렀는데 그걸 보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시대적 흐름이란 겁니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시면 다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근데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경류가 뭐 있었나? 뭐 그 세상이 크게 바뀌었나? 이런 분이 있는데 IMF 얘기하나? IMF 경류 맞습니다. 근데 그건 소소합니다. 2008년도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왔었잖아.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난리 났죠. 그거 얘기하나? 예, 그것도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잔잔한 흐름입니다. 엄청난 경류가 하나 흘렀는데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V와 전화기와 컴퓨터가 하나의 디바이스로 융합된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이 나왔고,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 고객 누구나 만들어서 올려서 팔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메일 보내고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세계 천재다, 인류의 미래를 바꿔줄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 이메일 한두 통 다 보내셨죠?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어요? 예, 저도 몰라서 안 보냈어요.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 엄청난 변화가 불과 언제 10년도 되지 않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저분이 앉아서 무슨 또 스마트폰이 우리의 문화를 또 뭘 바꿨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하는데,